골드만삭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치를 1년 만에 6배나 올렸습니다. 6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유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올려야 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는 꽤 충격적인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AI가 싸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는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디스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2026년 초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 최소 3조 달러가 들어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약 4,400조 규모입니다. 추정치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에 투입하는 자본 지출이 합쳐서 5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실감해 보겠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2026년 총 지출 예산이 약 728조 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많은 돈을 단 6개 회사가 올해 한 해에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 매출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AI 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AI 칩이 많이 팔린다는 말이고,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돈을 버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이미 수억 명이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가 서 있는 바닥을 봐야 합니다. 콘서트를 하나 떠올려봐요. 관객들의 눈은 무대 위 가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가 열리려면 무대 뒤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음향 장비를 세팅하는 사람들, 조명을 다루는 사람들, 전기를 연결하는 사람들, 건물 자체를 만든 사람들. 관객은 가수만 보지만 실제로 그 행사가 열리기까지 돈이 흘러간 곳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챗봇 화면을 보는 동안 그 화면 뒤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냉각수가 돌고 구리 전선이 열을 전달하고 변압기가 전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AI의 진짜 인프라입니다. 그럼 이 인프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력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서 945테라와트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 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와 같은 양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분만으로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도 같은 방향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 규모가 대략 7,200억 달러 수준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후 업데이트에서는 7,900억 달러 안팎까지 언급됩니다.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 갑자기 에어컨, 전기차, 충전기, 최신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겨버립니다. 미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미국 송전선의 70% 이상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넘었고, 변압기의 평균 설계 수명인 30년에서 40년이 이제 막 도래하고 있습니다. 낡은 전력망에 갑자기 엄청난 수요가 덮치는 상황인 거죠. 그 결과 변압기, 차단기, 배전 장비 같은 전력기기 시장이 수십 년 만에 보기 드문 공급 부족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문을 해도 물건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역설이 등장합니다. 2025년 초에 딥시크라는 중국 AI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대형 AI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들여 만든 것과 비슷한 성능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 소식이 나온 날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AI를 싸게 만들 수 있다면 비싼 칩이 덜 팔리겠구나. 데이터 센터 투자도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크게 출렁겼죠. 그런데 이 논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제번스가 발견한 것인데요. 석탄을 쓰는 엔진의 효율이 높아지면 석탄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엔진이 효율적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엔진을 쓰게 됐고 결과적으로 석탄 소비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옛날 냉장고는 전기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냉장고 한 대씩만 있었죠. 그런데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집마다 냉장고가 2대, 3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편의점에는 수십 대가 줄지어 있죠. 효율이 좋아졌는데 전기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AI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비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AI를 쓰게 됩니다. 더 많이 쓴다는 건 더 많은 서버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고, 더 많은 서버는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딥시크의 등장이 AI 인프라 수요를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를 키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AI가 싸질수록 전기는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하고, 전력망 투자는 더 필요해집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구간들이 구조적으로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HBM이라고 부르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HBM이 뭐냐면 AI가 계산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모리 칩을 샌드위치처럼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AI 칩을 요리사라고 치면 HBM은 재료를 빠르게 전달해주는 보조 요리사예요. 아무리 실력 좋은 요리사라도 재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요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AI 칩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데이터가 느리게 들어오면 전체 속도가 거기에 맞춰 느려집니다. 그래서 HBM은 AI 서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HBM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메모리와는 구조 자체가 달라서 기술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반도체 기업은 AI 칩 시장의 최대 수요처에 납품하는 HBM 공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기업이 손에 꼽힐 만큼 소수인 만큼 사실상 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AI 서버가 한 대 팔릴 때마다 그 회사를 거쳐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일부에서 말한 통행료 자리입니다. 이 구조적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구간입니다. AI 칩 하나가 쓰는 전력이 최대 700와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 전력 밀도가 10배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인데 전기를 10배 더 먹는다는 겁니다. 집에서 쓰는 헤어드라이어가 대략 1000와트에서 1500와트입니다. AI 칩 하나가 헤어드라이어 절반만큼 전기를 쓰는 셈이에요. 그런데 대형 AI 데이터 센터에는 그런 칩이 수만 개 들어갑니다. 이 전기를 공급하고 분배하는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은 수주잔고가 크게 불어나면서 이미 수년치 물량이 꽉 찼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도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공급이 달리는 구간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리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왜 구리냐면요. 구리는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금속 중 하나입니다. 건물 안의 모든 전선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려면
구리가 5,000톤에서 1만 5,000톤 정도 필요한데 AI 학습에 특화된 대형 데이터 센터는 같은 시설에 구리가 최대 5만 톤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대 10배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동시에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구리 시장의 실제 공급 부족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 매체는 데이터 센터 확장의 진짜 병목은 전력이나 칩이 아니라 구리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I 혁명이 철과 구리라는 가장 오래된 금속의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AI 산업이 지금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AI는 학습이 중심이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AI 모델을 만드는 단계였거든요. 요리로 비유하면 레시피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실제로 쓰는 단계, 즉 추론이라는 구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추론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모든 순간이 다 추론입니다.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학습이라면 그 레시피로 매일 밥을 짓는 게 추론인 거죠. 레시피는 한 번만 개발하면 되지만 밥은 매일 지어야 합니다. AI가 현실에서 실제로 쓰인다는 건 이 추론이 24시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전력과 냉각과 서버 수요가 학습보다 추론 단계에서 훨씬 넓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레시피 개발할 때 쓰는 도구보다 매일 밥을 지을 때 쓰는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더 꾸준히 팔리는 것처럼요. AI 산업의 다음 수혜 구간이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6년 초 업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GPU보다 전기가 더 귀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GPU는 AI 계산을 담당하는 고성능 칩입니다. 그 칩보다 전기가 더 귀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최첨단 AI 칩을 살 돈은 있는데 그 칩을 돌릴 전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 셰프를 고용했습니다. 주방 설비도 최고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가게를 못 여는 거잖아요. 지금 AI 업계가 딱 그 상황입니다. 칩은 있는데 전기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에서 원전은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흐린 날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도 AI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안정적으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구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에너지 기업들의 흐름입니다. AI 칩 기업이 챗GPT 출시 이후 수년 만에 수배 급등하는 동안 조용히 전력을 공급하던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재평가된 곳들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AI 기업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인프라 기업들이 조용히 재평가받고 있었던 거죠. 일부에서 말씀드린 골드 러시 비유가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돈의 흐름은 세 갈래입니다. AI 연산의 재료를 공급하는 HBM, 전기를 만들고 분배하는 전력기기, 그리고 모든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화려한 AI 경쟁 뒤에서 이 세 가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AI 밸류체인을 빙산으로 상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의 뾰족한 부분이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입니다. 챗봇, 이미지 생성, 번역. 그런데 그 밑으로 훨씬 크고 무거운 몸체가 있습니다. AI 모델이 있고 그 아래에 그 모델을 돌리는 서버와 칩이 있고 그 아래에 서버를 담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아래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 있고 그 가장 밑바닥에 그 전력망을 만드는
구리와 변압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꼭대기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십 개 AI 서비스가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빙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쟁이 줄어들고 기술 장벽이 높아지고 대체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AI가 이 밑바닥 인프라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빙산의 꼭대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동안 바닷속 밑바닥이 조용히 슈퍼사이클에 들어서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짚어야 합니다. 어떤 구간에 돈이 흐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흐름에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구간을 많은 투자자들이 알아차려서 가격이 충분히 오른 곳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직 덜 알려진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 구간에서 실제로 경쟁력을 갖췄는지, 지금 가격이 그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지, 이 모든 판단은 각자 스스로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건 지도입니다.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흐르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지도를 들고 어디를 걸어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구조적 수요는 1년짜리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고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입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긴 흐름을 보는 게 이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AI 혁명은 디지털 혁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인 세계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전선을 깔고 변압기를 세우고 구리를 캐고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고 원전을 돌리는 이 모든 물리적인 작업들이 AI의 진짜 토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건 결국 아주 낡고 무거운 철과 구리와 전기라는 겁니다. 화려한 디지털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건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들이라는 역설. 이게 2026년 AI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화면 속 AI에 매혹되지 말고 AI가 켜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이 흐름이 물리적 세계로 완전히 내려오는 지점,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멋진 휴머노이드, 로봇 데모 영상 뒤에 숨은 진짜 현실과 그 안에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것들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AI 회사가 돈을 다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AI가 커질수록 전기와 전력망, 부품 같은 기반 산업이 더 크게 돈을 벌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